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머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유지를 할 수 있어야만 내가 이제 부자가 되겠죠. 부자라는 것이 무슨 재벌까지의 부자를 보통 사람들은 바라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돈이란 것은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써야만 할 때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일하기 싫을 때 일을 안 해도 될 만큼은 돈,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수모를 당하지 않을 정도의 돈, 이런 식의 어느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걸 이렇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의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돈은 돈을 포함한 대상, 뭐 대상이라는 건 사람도 대상이고 물건도 대상이고 환경도 대상이고 상황도 대상이에요. 그거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돈은 버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돈이 많으면 나쁜 일이 생겨. 이러면 부정적인 태도죠. 돈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 그리고 나는 운이 좋아서 돈이 잘 벌려 하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태도 또는 나는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일할 수 있어. 이런 사람에 대한 태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돈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좀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날 열심히 일해서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이 엉뚱한 데로 막 나가버려. 그러면 다음에는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거에서 부정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현재 돈에 대한 태도 또는 사람에 대한 태도, 나 자신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태도, 나는 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이 날 괴롭혀서 못해. 뭐 이런 상황에 대한 태도, 나는 환경이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이런 환경에 대한 태도, 내 부모는 너무 가난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하는 그 부모라는 환경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얼마만큼의 돈을 유지하고 이것이 결정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쵸?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좀 관찰을 해서 그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부자들은 다 도둑놈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 또는 돈을 많이 벌면 나쁜 일이 생겨, 뭐 거지들이 들끓어, 이런 식의 말을 했다면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길래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것은 행동이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길래 내가 그 일하는 사람, 밑에 일할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겠다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상황이나 사람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되죠.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방법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의 종류라는 게 있거든요. 소득의 종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좀 배우셨을 거예요. 첫 번째
번째, 노동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노동으로 일해서 벌은 돈. 이게 이제 그 정신적인 노동 또는 육체적인 노동. 이것을 해서 벌은 돈.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번 돈이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해서 번 돈은 내가 자본이 있고 또 기술이 있어야 해요. 무슨 기술이냐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전체적인 경제를 읽는 지식, 그것도 기술이죠. 그 다음에 흐름, 또 언제 사고 언제 팔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그 마인드가 있어서 돈을 이때 팔고 이때 사는지, 왜 무서워서 못 사는지, 왜 무서워서 못 파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일종의 기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심리적인 기술이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과 그것을 기술을 포함해서 버는 게 투자예요. 그렇죠? 부동산 투자도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동이 가장 적게 버는 거고, 그 다음이 사업이고, 그 다음이 이제 투자인데, 사업은 자본과 사람이죠.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아주 이제 가게 하나에 혼자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 뭐 간의 수공업 이 정도도 있지만 보통 그것은 자영업이라고 얘기하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보통 자영업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노동에 해당하는 내 시간과 기술과 뭐 그런 것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이라 하면 밑에 고용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사업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사업이라는 걸 해요. 아니면 이제 큰 돈을 못 벌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내가 사업할 만한 사람인가? 돈이 있어도 내가 사업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고용하는 저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인가?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게에 대한 지식이나 뭐 아니면은 교육받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사업이라는 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그 세 번째 소득이죠. 그 다음 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노동이 가장 많겠죠. 갈취라는 게 있어요. 갈취 또는 착취, 이거는 의존이죠. 그 갈취와 착취라는 게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갈취가 되고 착취가 되고. 예,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구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의존한 것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밑에 사람에게 월급이 1억짜리 사람을 3천만 원 주고 일을 시키면 그건 착취예요. 갈취는요, 사기, 절도, 강도, 이게 갈취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어떤 협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해서 뺏는 것, 그것을 갈취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구걸은요, 내가 힘들다는 사정을 얘기하거나 또는 뭐 빌려달라거나 뭐 내가 너무 힘든 모습을 보이거나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을 구걸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걸 중에는 굉장히 교묘한 구걸도 있는데요. 밥 한 끼 또는 차 한 잔 그것을 사주거나 또는 뭐 짐 들어주거나 뭐 옆에 애 봐주거나 뭐 그런 식의 아주 작은 성의를 보이고 굉장히 큰 것을 받아내는 것도 구걸에 해당하죠.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변형된 구걸도 있거든요. 그래서 흥부가 구걸을 한 사람이고요. 놀부는 착취를 한 사람이죠. 흥부 놀부에서 보면은, 또는 놀부는 갈취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소작인한테 하면은 착취가 되고 마을 사람한테 강제로 뺏으면 그건 갈취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의존적인 소득이에요. 누구에게 의존해서 무엇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이제 다 합치면 갈취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갈취로 그 획득한 소득, 이렇게 소득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답니다. 의존적 소득은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갈취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리적 의존성. 그럼 그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 의존성을 갖게 된 원인, 그것은 부모 메시지라고 하는 건데, 또는 어떤 학자는 금지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그 부모 메시지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부모가 아이에게 부모뿐이 아니라 이제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어른들이나 뭐 나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거나 뭐 엄마가 뭐 누나한테 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이렇게 어떤 부모 메시지를 갖게 되거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하지 말아야 메시지. 그쵸. 뭐 표정이나 뭐 행동이나 말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것이 이제 부모 메시지인데, 그 부모 메시지에 하지 마라라는 부모 메시지를 갖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하기 싫다, 내가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좀 약간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다, 할 수 없다, 못한다,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심리적 의존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면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뭐 안 하면 누군가 대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심리적 의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심리적 의존성을 갖게 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자기를 비난을 할 거거든요. 감정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슬프거나 또 연민을 갖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무섭거나 불안하거나 뭐 이런 우울하거나 이런 감정 중독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하죠.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심리적인 의존이 있는 사람 많잖아요. 착취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착취를 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화도 잘 내고 막 그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맘대로 이렇게 조종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화를 낸다거나 뭐 그러면은 정말 일 잘하는 직원이 뭐 나가버리거나, 평판이 안 좋아서 내가 사업체가 망하거나 뭐 그런 식의 뭐 것들은 뉴스에 진짜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의 문제가 사실은 생겨요. 전쟁에서 망한다고 많은 사람이 외세에 침입되면 망한다고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내부에 문제가 없는 나라가 망한 나라가 없어요. 그것처럼 나 자신의 시간을 착취하고 내 시간의 에너지를 착취하고 뭐 그런 식의 뭐 나에게 쓸 돈,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뭐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모은 돈, 그걸 사기 당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나 자신에게 내가 착취한 거죠. 그쵸? 그런 식의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아까 감정 중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곳에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의존증으로서 이제 그 중독이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요. 장애자 아니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신적 의존증. 아, 내가 안 하면, 무의식에 내가 안 하면 우리 마누라가 벌겠지, 또는 내가 안 하면은 우리 시어머니가 하겠지, 뭐 이런 정신적 의존증에 대한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독은 다른 뜻으로는 뭐냐면, 그 의미는, 중독이란 의미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어떤 쾌락,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분비했을 때 어떤 흥분감이라던가 또는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는 어떤 것, 쾌락인데 이제 즐거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갈망 또는 탐닉,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게 중독이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그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대상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이나 팩트로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중독은. 노름 중독이 있는 사람, 뭐 내가 10만 원을 써서 1000만 원, 억을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 정상적인 어떤 사상이겠어요. 그쵸?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어. 돈을 벌 수 없어. 나는 기술도 없고 부모가 물려준 것도 없고 뭐 이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또는 뭐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기를 한다거나, 부동산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투기 중독에 걸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인 어떤 의존증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 의존을 해. 아, 이게 지금 대세야, 주식이 대세야. 그러니까 상투에서 이제 물리는 거죠. 상황에 의존을 하는 거죠, 내가. 의존이라는 건 상황에 의존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의존할 수도 있고 말하는 어떤 무엇인가에 환경에 의존을 할 수도 있죠. 아,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런데 스펙이 괜찮아. 들어갔는데 내가 사람에 대한 대상관계를 하지 못해.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있지 못하죠.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알아차림,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상황은 어떤 건지, 이게 상투인지 지금 하방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걸 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 상황, 사람 뭐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 팔면 주식이 올라가고 네. 내가 사면 주식이 네. 떨어지고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이 돈을 버니까 나도 그런 어떤 상황에, 남들의 상황에 내가 이제 의존하겠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미신이라는 게 이제 타인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떤 미신을 갖고 있냐면요, 잘해주고 순종적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런데 악인이면은 아니거든요. 보통 선인이면 잘해주고 순종적이면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기브 앤 테이크가 돼서 그거에 대한 무언가를 돌려줘요. 하지만 악인이면 이용만 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는 공포를 야기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면, 이거 이제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이제
뭐 아이를 갖다 굉장히 의존적이고 내 말 듣는 로봇 같이 만들어서 협박을 하고 뭘 해가지고서는 걔 돈을 다 착취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타인 의존성이 있는 부모에게도 좀 속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타인 의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선생님 지금 네. 선생님 말씀 듣다 떠오르는 말이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아빠 말 잘 들어야지, 부모님 말 잘 들어야지. 그러면은 걔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죠. 착한 아이가 되지라고 우리가 보통 기존의 교육관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들이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근데 자기는 착하게 사나요? 착하게 살으라는 것은 너는 내 로봇가 되라, 마리오네트가 되라, 내가 조종하는 대로 되라, 그리고 너는 희생해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저는 비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나에 대한 이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어쩌면 못 배운 부모의 그 잘못된 어떤 패턴을 그대로 내가 답습을 하는 건지 아니면 트라우마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사연은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 비난을 하는 게 방법은 아니에요. 다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변화에 대한 그 희망 또는 변화에 대한 의도, 그걸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 부모가 그런다면 그를 비난한다고 해가지고서는 뭐가 오지도 않아요. 저는 용서해야죠 이러면 제가 속으로 용서를 하고 용서하겠단 말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용서한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타인 의존성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떤 미신이 있냐면요, 내가 참고 착하게 사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악인들 또는 뭐 부모, 뭐 어떤 환경 또는 무능한 남편 또는 뭐 여러 가지 무능한 자식, 뭐 이런 것들, 개망나니 같은 뭐 딸, 뭐 이런 것들 참았잖아요. 그 다음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또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정말 웃기는 게, 선의를 가진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면 고맙죠.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아, 신이 내게 복을 줬구나, 상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호의를 베푼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건 내복이다. 그쵸, 내복이죠. 내가 착하게 살아보니 이런 날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럼 고마울 리가 없죠. 그 다음에 호구지. 선의를 베푼 사람은 선인데 받은 사람은 호구를 만들죠. 그러면 그냥 선의를 베푼 사람은 그 사람한테 고마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많은 것이 남고 또는 세상에 힘든 사람을 돕겠다는 어떤 선의를 갖고 줬는데 갑자기 뭐가 되냐면요, 피해자가 되고, 그 내가 선의를 도와준 사람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선의로. 근데 계속 와 나한테. 완전히 그거 저기 흉부 돌고 뒤에 얘기. 그쵸? 그쵸? 그러면은 선의로 호의를 베푼 사람은 화를 내게 돼. 어느 날 계속 와가지고 막 요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가 돈이 있는데 좀 나눴으면 안 돼, 이렇게 나와. 어느 날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네가 돈도 잘 벌면서 너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힘든 사람하고 나눴어도 되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의가 뭐가 되냐면요, 호의를 베푼 사람이 가해자가 돼요. 그러니까 받아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쵸? 그리고 또 억울하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돼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를 계속 베풀면 잘못하면 권리인 줄 알아,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하면 안 돼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있다 돈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사람들한테 진짜 큰일 나거든요. 돈이 없다 그러면은요,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래서 돈이 없다 소리 하면 안 되고요. 돈이 있단 말도 하면 안 돼요.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잘못하면 갈취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사기당하거나 그런 일들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답니다. 선생님 말씀 네.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내 소유를 내가 잘 조절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관리하는 거에 대한 내가 나 자신을 알면, 아, 내가 갈취하는 사람들을 감당을 못해.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이렇게 묶어 놓는지 주식에 묶어 놓든지 뭐 이제 나름대로 뭐 내가 그 내 자신이 갈취 안 당하도록 뭔가 관리를 하는 방법을 준비를 한 다음에 돈을 벌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전에 우리 참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쵸? 많은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내가 수모 안 당하고 살아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수모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기 전에 관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두고 또 이제 여러 가지도 배우고 또 모르면은 전문가를 좀 그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중에 되게 재미난 분들이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안 쓰고요. 엉뚱한 것에 쓸 수도 있어요. 명품 가방 살 돈은 있는데 정신과 갈 돈이나 심리치료 받을 돈은 없고 내 아들이나 내 며느리 한테 뭐 그 선물 사줄 돈도 없고 뭐 돈을 쓰는 것에 순서가 바뀐 거네요. 전 진짜로 1순위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심리치료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밥 한 끼, 뭐 차 하나로 심리 상담하러 오는 분들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처음에 몇 번은 이제 뭐 조금 해주다가 또 멍청한 상담가인 척 해서 뛰어버리거나 또는 다른 갑자기 없는 약속이 생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거절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자신한테 어떤 식으로 돈을 쓸 건지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